서울 이태원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메종 루이의 주방 뒤편에서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갈아입는 정지민. 28살의 그녀는 거울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네요. 비좁은 탈의실의 벽은 온통 직원 서비스 마인드 점검표와 고객 응대 매뉴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지민 씨, 좀 서두르세요. 예약 손님 11팀 대기 중이에요. 조 부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민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곧 나가겠습니다. 지민은 매일 아침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 뜨고 핸드폰 알람 끄고 지하철에 몸을 실어 출근하고 하루 종일 웃음을 강요당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지하철에 몸을 맡긴 채 집으로 돌아가죠. 지방대 호텔 경영과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5년째. 하지만 아직도 그녀는 비정규직 계약을 갱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테이블 시킨 지 30분이 넘었는데 언제 나오는 거죠? 까다로운 손님의 항의에 지민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곧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셰프는 그녀에게 더 기다리라는 손짓만 보냅니다. 다시 홀로 나오는 길, 유리창 너머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하늘 위로 날아가는 새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스칩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호텔 경영을 전공했지만 꿈은 어느새 희미해졌고 그저 생계 유지를 위한 일상만 남았죠. 지민 씨, 테이블 7번, 9번 정리하세요. 그리고 창가 쪽 손님들 체크하고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업무들. 지민의 하루는 늘 분주함의 연속입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10분간의 짧은 휴식 시간, 친구 박주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살아남는 중. 넌 어때? 잠시 후 답장이 옵니다. 나 오늘 팀장한테 칭찬받았어. 너도 이제 정규직 시험 준비해봐. 그 레스토랑에서 언제까지 계약직으로 머물 거야? 지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규직 전화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메종 루이는 외국계 호텔 체인의 레스토랑으로 정규직은 본사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죠. 저녁 8시 바깥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입니다. 그때 레스토랑 유리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덥수룩한 흰 수염을 기른 노인. 레스토랑을 들여다보는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입니다. 저기 노숙자예요? 누가 좀 쫓아내세요. 한 손님이 조 부장에게 말합니다. 조 부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경비를 부르려 합니다. 아, 또 왔네. 지난주에도 왔었어요. 경비. 그 순간 지민은 노인의 눈과 마주칩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구걸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 존중?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민은 주방으로 들어가 남은 식빵 몇 조각을 슬쩍 정리해 작은 종이 봉투에 담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을 따라 뒷문으로 나갑니다. 레스토랑 뒤편으로 돌아가자 노인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많진 않지만 드세요. 노인은 처음엔 놀란 듯 했지만 곧 그 주름진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집니다. 고맙소, 아가씨. 그 목소리는 놀랍게도 또렷했죠. 지민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더 드릴 게 없어서 죄송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씨는 찾기 어려운 법이지. 지민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레스토랑 안에서 그녀를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키면 안 되니 어서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노인의 말에 지민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짧은 만남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보다 조금 가벼운 발걸음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직원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표정의 조 부장이었습니다. 정지민 씨,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지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조 부장을 따라 사무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 띄워진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영상에는 지민이 노인에게 음식을 건네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지민 씨,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 레스토랑은 최고급 다이닝을 표방하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서성이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요. 더구나 직원이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건 절도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들어 조 부장의 눈을 바라봅니다. 빵 몇 조각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버려질 것들이었습니다. 조 부장의 표정이 더 굳어집니다. 태도까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회사 규정상 즉시 해고 조치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입니다.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3년 넘게 일해온 직장에서 이렇게 쉽게 쫓겨난다는 사실이. 하지만 지민은 이상하게도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물건을 정리하겠습니다.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벗고 사물함을 비우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누구도 다가와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사의 규칙이라는 벽 앞에서 모두가 침묵할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저 인간적인 행동이 잘못이라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작은 원룸문을 열고 들어선 지민은 침대에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박주희의 부재중 전화가 3통.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해고라니? 그냥 규정 위반이래. 노숙자처럼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남은 빵 좀 줬다고. 전화기 너머로 주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너 정말 바보구나. 착한 마음은 알겠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걸로 직장 날리면 어떡해? 지민은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주희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후회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눈빛과 감사의 말, 그것만으로도 그 선택은 가치가 있었다고 느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민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알람 없이 일어난 아침, 하지만 그 자유로움은 실직이라는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삶의 루틴이었던 출근길이 사라진 첫날이었죠. 창문을 열자 봄볕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갈 곳이 없었죠. 이제 어떡하지? 한숨과 함께 침대에 다시 몸을 던진 지민은 천장을 응시합니다. 5년 전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희망찬 모습은 지금의 무기력한 자신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지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민아, 잘 지내니? 서울은 날씨가 어떠니? 어머니는 늘 그랬듯 날씨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지민은 목소리를 밝게 내려 노력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회사는 어떠니? 식사는 제대로 하고 다니니?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해고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서울에서 잘 적응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네,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려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지민은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공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 주희가 퇴근 후 들르겠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지민은 방을 대충 정리하고 근처 마트에서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야, 너 정말 괜찮아? 문을 열자마자 주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소주 한 병과 치킨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 살아있네. 들어와. 지민의 작은 원룸에 앉은 두 사람. 소주잔이 채워지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그 노숙자 할아버지한테 왜 그랬어? 너도 알잖아. 그런 거 도와봤자 일회성이고 내 손해라는 거. 주희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민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 그 할아버지 눈빛에 뭔가 있었거든. 단순한 구걸이 아닌. 주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정말 답 없다. 노숙자를 도와주다 잘리다니. 착한 일 했다고 세상이 알아주는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감성팔이는 통하지 않아. 지민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주희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냉정했고 그녀의 착한 마음씨는 그저 바보 같은 행동으로 치부될 뿐이었죠. 내일부터 구직 사이트 돌려봐. 내가 아는 곳도 알아볼게. 하지만 해고 사유가 좀 거시기하니까. 뭐라고 둘러대야 할지 좀 생각해둬. 주희의 현실적인 조언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단 한 번의 인간적인 행동이 그녀의 커리어에 5점으로 남게 된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소파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 전화일까 싶어 잠시 고민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지민 씨 본인 맞으십니까? 차분하고 깊이 있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제 이름은 김성찬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제 그 레스토랑에서 근무하셨던 정지민 씨가 맞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무슨 추가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이미 해고된 상태인데 더 이상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오늘 오후 4시 강남 파크 호텔 로비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지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만나자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하지만 현재 그녀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4시 강남 파크 호텔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민은 주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상한 전화 받았어. 레스토랑 관련 누군가가 나를 만나고 싶대. 오후 4시 강남 파크 호텔. 내가 연락 없으면 신고해. 제시도. 강남 파크 호텔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에 들어선 지민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더욱 도드라지는 것 같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오후 3시 55분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지만 긴장한 마음에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대체 누구일까? 무슨 제안이라는 걸까?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으로 복잡했습니다. 혹시 레스토랑 측에서 위약금을 요구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지점에서 일자리를 제안하려는 건가?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런 고급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로비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니 정확히 4시. 그때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지민 씨 되시죠? 단정한 외모와 깊은 눈매의 남성이었습니다. 지민은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화 주신 김성찬 씨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성찬은 로비 한쪽 구석에 있는 조용한 라운지를 가리켰습니다. 지민은 의구심을 품은 채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잔의 차를 주문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으셨겠지만 저는 이만수 회장의 비서 김성찬입니다. 지민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만수 회장?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만수 회장이 누구신가요? 김성찬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아, 모르실 수도 있겠군요. 이만수 회장은 지산그룹의 창업주십니다.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 지산그룹을 아십니까?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지산그룹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에서 시작해 지금은 다양한 사업 분야를 아우르는 대기업. 하지만 그것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성찬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민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노신사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얼굴은 분명 어제 레스토랑 앞에서 만났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분이 이만수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어제 레스토랑 앞에서 지민 씨를 만난 분이기도 하시죠. 지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그 노숙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라니 어제의 상황이 일순간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왜 회장님이 그런 모습으로... 김성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죠. 남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고민하시던 중 특별한 실험을 시작하셨습니다. 실험이요? 네, 사람들의 진심을 보기 위한 실험이었죠. 돈과 권력,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으셨답니다. 몇 주 전부터 노숙자로 변장하고 거리로 나가셨어요. 수십 개의 식당과 카페, 상점을 방문하셨지만 지민 씨처럼 진심 어린 친절을 베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민 씨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민 씨가 그 행동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셨죠.
김성찬이 정중하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민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 11시 이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 이것은 작은 사례금입니다. 택시비와 함께 받아주세요. 지민은 봉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김성찬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민 씨, 회장님께서는 바로 그런 태도를 높이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사례금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민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한 제안이요? 네, 자세한 내용은 내일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감히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민 씨의 인생을 바꿀 만한 제안이 될 것입니다. 지민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녀가 갑자기 대기업 회장을 만나게 된다니.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민 씨,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죠. 내일 회장님을 만나러 와주시겠습니까?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김성찬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민 씨. 호텔을 나오는 길,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의 흐린 하늘과 달리 오늘은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는 듯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지민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오늘은 그 신비로운 이만수 회장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일 전까지만 해도 일상적으로 하던 일인데 이제는 특별한 의식처럼 느껴졌죠. 김성찬이 알려준 주소는 강남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그 건물 앞에 서자 지민은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곧 김성찬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민 씨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실내는 예상과 달리 화려하지 않고 소박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있었지만 과시적이기보다는 실용적이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성찬은 지민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정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통유리 문을 통해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누더기 옷이 아닌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지민은 왠지 모를 긴장감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장님, 정지민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레스토랑 앞에서 만났을 때와 같은 따뜻함과 깊이가 있었습니다. 아, 그 친절한 아가씨가 오셨군요. 앉으시지요. 지민은 조심스럽게 노인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만수 회장은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건네준 빵과 물이 참 맛있었소.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만수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정중히 막았습니다. 사과할 것 없소.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이지. 그날 당신이 보여준 친절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모습으로 거리를 돌아다녔는지
궁금하겠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전 나는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았소. 초기이긴 하지만 사람이란 죽음 앞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 내가 이룬 모든 성공과 그것이 과연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소.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사업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대부분은 내 지위와 재산을 보고 다가온 이들이었소.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그래서 시작한 실험이었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요. 지민은 숙연해졌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부와 명예 너머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30곳이 넘는 식당과 카페를 찾아다녔소. 하지만 대부분은 나를 쫓아냈고 경비를 불렀지. 어떤 곳에서는 물세례를 받기도 했소.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러다 당신을 만났소. 당신은 나를 판단하지 않았소. 그저 한 사람으로서 나를 대했고 작은 친절을 베풀었지. 그 순간 내가 찾던 답을 얻은 것 같았소. 지민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로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소. 내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 미안하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회사 규정을 어긴 거니까요. 이만수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소. 인간의 양심과 도리지. 당신은 그것을 지켰을 뿐이요. 회장은 김성찬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김성찬은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정지민 씨, 내가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 지민은 긴장된 마음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내 회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사람을 찾고 있었소. 단순히 경영 능력이나 학벌이 아닌 진정성과 인간미를 가진 사람을 말이요. 이 나이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사업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요. 지민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상그룹 경영 수업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 수업부터 시작하고 차츰 실무를 맡아보는 거요. 물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니 급여와 복지는 확실히 보장될 거요. 지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업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의 경영자 수업이라니, 그것도 그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하지만 회장님,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저 지방대 출신의 평범한. 학벌과 배경은 중요하지 않소. 내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보여준 그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 회사를 이끌어가길 바라오. 지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제안은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물론 당장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게. 나 같은 늙은이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회장의 말에는 유머가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슬픈 진실도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이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거요. 그동안 우리 회사에 대해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오.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지요. 김 비서가 당신을 안내할 거요. 지민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하필 저인가요?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만수 회장은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던져준 그 빵 한 조각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소. 그런 진심은 어떤 학이나 경력보다 값진 것이요. 나는 평생 성공을 쫓았지만 이제야 깨달았소.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지민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업 회장을 만나다니, 그것도 노숙자처럼 변장했던 그 노인이 지상그룹의 창업주라니.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제안한 것은 단순한 취직이 아닌 경영자 수업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지민은 회장이 건넨 서류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산그룹의 역사와 현재 사업 영역, 그리고 그녀가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년간의 집중 교육 후 실무에 배치되고 단계적으로 책임을 맡게 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희였습니다. 어땠어? 무슨 일이었는데?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부 말해도 주희가 믿을까요?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주희야, 너 믿기 힘들겠지만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지산그룹 회장님이셨어.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장난해? 진짜야. 그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대. 그래서 남은 인생에 대해 생각하다가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어서 노숙자로 변장하고 다니셨던 거래. 주희의 웃음소리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지민아, 너 정말 진지한 거야? 응. 그리고 나한테 제안을 하셨어. 경영 수업을 받고 회사에서 일하는 거. 뭐? 주희의 비명이 전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게 말이 돼? 대체 어떻게 해? 지민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서류도 받았고 다 진짜인 것 같아. 지민아,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황당한데. 주희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지민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만수 회장의 진지한 눈빛과 김성찬의 정중한 태도, 그리고 그 상세한 서류들, 모든 것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회사에 가보기로 했어. 직접 보고 결정하려고. 나도 같이 갈게. 혹시 모르잖아. 지민은 고마웠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자신이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갈게. 걱정 마.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서류에 적힌 주소대로 지산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 자리한 고층 빌딩, 그 웅장한 모습에 잠시 주눅이 들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김성찬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지민 씨. 오늘은 회사 투어와 간단한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성찬의 안내로 회사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최신식 시설과 쾌적한 업무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이곳에 어울릴 수 있을지 불안함도 커졌습니다. 오후 회의실에서는 몇몇 임원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지민은 긴장한 채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정지민 씨, 회장님께서 직접 발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지산그룹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지민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까지도 지산그룹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만수 회장님을 통해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철학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들에 지민은 최대한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학벌이나 경력은 부족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강하다고. 임원들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김성찬과 둘이 남았을 때 지민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적합할까요? 다들 저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김성찬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민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업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이었죠. 일주일 후 지민은 결심을 마쳤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만수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경영학 기초부터 시작해 재무, 마케팅, 인사관리까지 집중적인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과제와 독서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민 씨, 이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시겠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지민은 작은 팀에 배치되어 실무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전문 용어들과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 무엇보다 자신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기, 그 회장님이 데려온 애 말이야. 뭘 안다고 저기 앉아 있는 거지?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에 지민은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밤새 공부하고 질문하고 배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지민은 첫 번째 큰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의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신규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지민 씨,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직원들에게 적용될 프로그램이에요. 부담스럽다면 거절해도 됩니다. 팀장의 말에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낮 없이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일. 지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상그룹의 창업 정신은 사람 중심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복지 프로그램도 그 정신을 담았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지민은 흔들리지 않고 차분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난 후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정지민 씨, 이번 분기부터 시행해보죠.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반응에 지민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은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만수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잘했다고 들었소. 자랑스럽소, 지민 씨.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모든 위대한 여정은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법이요.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소. 지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었지만 그녀는 이제 두려움보다 기대감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이 예기치 않은 여정이 조금씩 그녀의 인생을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지민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상그룹에 떠오르는 신예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성과를 내며 임원들의 인정을 받았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편견은 점차 존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회장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민 씨,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어느 오후 김성찬이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둡게 보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인가요? 김성찬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요. 지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소식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지민 씨를 찾으십니다. 그날 오후 지민은 서울 시내의 대형 병원을 찾았습니다. VIP 병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놓인 침대에 이만수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1년 전 만났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습니다. 아, 지민 씨가 왔군요. 와줘서 고맙소. 지민은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많이 편찮으신가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하오. 후회는 없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회장은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내 유언장이 있소. 지민 씨에게도 관련된 내용이 있소.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지민 씨,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소. 당신이 내가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단순히 친절함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책임감,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까지. 회장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내 유언에는 지상그룹 지분 20%를 당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있어. 그리고 사회공헌팀의 책임자 자리를 맡아달라는 부탁도 있지. 지민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너무 큰 책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1년 동안 지켜봤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하오. 하지만 이만수 회장의 결정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회장의 조카인 이태준 부사장은 이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틀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태준은 회의장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삼촌께서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지민이라는 사람은 기업 경영 경험도 없고 배경도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민은 회의장 한쪽에서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태준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 큰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회의가 끝난 후 김성찬이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태준 부사장은 예전부터 회장님의 지분을 노려왔습니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일으켰을 겁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분 말이 맞아요. 저는 이제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큰 책임을. 김성찬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당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지민은 병원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회장의 병실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민이 김성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셨습니다. 응급 처치 중이에요. 긴 시간이 흐른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하십니다. 의식이 있을 때
가족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민은 병실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그때 김성찬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산소 마스크를 쓴 이만수 회장이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미 몇몇 가족들이 모여 있었고 이태준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지민을 향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말했습니다. 모두 왔군. 좋소. 그리고 그의 시선은 지민에게 머물렀습니다. 지민 씨, 내 말 기억하시오. 그날처럼 진심으로 선택하시오. 지상그룹은 사람을 위한 회사요. 잊지 말아주시오. 그것이 이만수 회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다시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평온한 얼굴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장례식은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후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유언장 낭독에 참석했습니다. 예상대로 이만수 회장은 그룹 지분 20%를 지민에게 남겼고 사회공헌팀장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프로젝트, 지산복지재단의 이사장직을 정지민에게 맡깁니다. 그녀가 이끌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지산복지재단은 회장의 개인 재산 500억 원이 출연된 대규모 재단이었습니다. 이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직후 이태준은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당신의 계략이었군요.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노린 거겠지. 지민은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을 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의 뜻을 존중할 뿐입니다. 이태준은 비웃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죠. 그날 저녁 지민은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이태준과 같은 강력한 반대 세력이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만수 회장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강물을 바라보며 지민은 회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처럼 진심으로 선택하시오. 그날 레스토랑에서 노숙자처럼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넬 때 그녀는 세상의 시선이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그 순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자신의 진심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만수 회장이 그녀에게 준 기회와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신의 진심을 잃지 않겠다고. 이만수 회장의 장례식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상그룹의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본사 로비에는 이만수 회장의 흉상이 세워졌고 그 아래에는 사람이 중심인 기업이라는 그의 경영 철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지민은 그 흉상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1년 전의 그날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가요? 지민 이사님, 오늘 오전 회의 준비 다 되었습니다. 김성찬의 목소리에 지민은 깊은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산그룹의 사회공헌 이사이자
지산복지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1년간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비서님. 바로 가겠습니다. 지민은 그룹 내 사회공헌팀을 이끌며 여러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무료 급식소 확대, 저소득층 주거 지원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자들에게 일자리와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처음 이만수 회장을 만났던 그 순간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태주는 끊임없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녀의 제안에 반대하고 지분 매입을 통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은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 약점을 찾으려 했지만 지민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합니다. 이태준 부사장도 참석한다고 하네요. 김성찬의 말에 지민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태준이 그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분명 무슨 계략이 있을 것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태준은 창가 쪽에서 차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온화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의 확대 계획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지민이 회의를 시작하자 임원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100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 출발을 했고 그중 80%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기대 이상의 성과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은 이태준이었습니다. 정 이사님,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이미지 제고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군요. 지민은 이태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사장님.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자선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귀하의 프로그램 참가자 중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분이더군요. 그분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태준이 이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삼촌이 왜 정지민 씨를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항상 기업을 위한 경영이 아닌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경영을 꿈꿨죠. 정 이사님은 그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지민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저의 공식적인 지지 선언입니다. 앞으로 정 이사님의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지민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년간의 대립 끝에 이태준이 그녀의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계략일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민은 이태준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솔직히 의아합니다. 이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삼촌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고 당신이 어떻게든 삼촌을 조종했다고 생각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1년간 지켜보니 당신은 정말 이 일을 진심으로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회사의 사회적 평판도 좋아졌습니다. 결국 삼촌이 맞았던 거죠. 지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만수 회장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의 진심이 결국 이태준에게도 닿은 것 같아 감동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일했으면 합니다. 당신의 사회적 비전과 제 사업 감각이 결합한다면 지상그룹은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지민은 이태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예전에 일했던 메종 루이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조 부장이 궁금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잠시 둘러보니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오랜만이네요. 조 부장은 그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민의 성공 소식을 들었는지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들렀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까요? 제안 드릴 것이 있어서요. 잠시 후 그들은 레스토랑 한쪽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은 지산복지재단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요식업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요리와 서비스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 부장님처럼 경험 많은 분이 자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 부장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지민 씨를 해고했잖아요.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이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너그러운 태도에 조 부장은 감동한 듯 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오던 그때 지민은 길 건너편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그 노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요.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나 같은 노인에게. 지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녀는 노인을 데리고 근처 김밥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물과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몫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자식들과 불화로 홀로 지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다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누가 써주겠소? 지민은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장인의 손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은퇴하신 장인들이 젊은 세대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분을 모시고 있답니다. 노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내일 저희 사무실로 한번 찾아와 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노인은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기쁘오. 그 말에 지민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만수 회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지민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그녀는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주희였습니다. 지민아, 뉴스 봤어? 내가 이끄는 두 번째 기획 프로그램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대. 지민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 지민아,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큰일을 해냈어. 지민은 베란다로 나가 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진심 어린 작은 친절, 누군가를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모여 기적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영감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